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스템 채널에 대한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 스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 확장 수업에 대한 전단 시안이 나갈 예정이에요. 2학기 홍보 필요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관련 수업에 대한 전단 시안도 저희 디자인 팀에서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라 이제 2학기 홍보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담하실 때 주로 내가 어떤 내용을 전달할까에 대한 고민이 늘 많으실 테니 그런 내용들은 앞쪽에 이런 학습 장점을 이용하셔서 상담을 활용하시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학습 장점에 대해서 넣어놓은 이유가 부모님한테 프로그램을 저희 이제 이런 프로그램 소개하실 때 쓰셔야 되는 멘트가 있으실 텐데 좋긴 좋은데 라고만 생각하시니까 요걸 토대로 내 것화 시키시면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각각 좋은 점에 대해서 자 한번 볼게요. 어쨌든 그 과목별 학습이라는 것은 언어가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내용은 동일하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과과정이라는 저희 프로그램의 이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영어 과목에서. 저희가 교과 콘텐츠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조금 더 눈높이에 맞춰서 사실은 전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방향들을 부모님께 전달할 때도 훨씬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아이한테 전달해서 가장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부터 알아야 하는가라고 할 때 우선 과목으로는 스템 채널은 사이언스하고 사실은 매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수학 프로그램 혹시 보셨어요? 제가 어디 센터가 수학 프로그램 하고 계신지는 알고 있는데 수학 보셨나요? 과목? 그쵸? 수학센터는 하고 계시고 김서준 원장님도 하시죠? 네. 그 수학 과목이요. 실제로 문장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워크시트에도 그렇고. 문장제 문제를 영어로 풀어. 그쵸? 그레이드 1이야. 연산이야. 근데 문장제 문제를 줘서 너가 식을 세워가지고 얘기해봐. 쉬운 일은 아니죠. 자, 그 얘기인 즉슨 이것을 무엇도 할 수 있는 거다? 얘도 수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오늘 거기까지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서 과학을 토대로 그렇게 수학 과목을 세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두 개의 과목을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모든 것은 사이트 안에 다 있어요. 정말 다. 근데 그거를 이제 각각 파트별로 어떻게 시간별로 적용해서 운영할 수 있냐 이제 그 얘기인 거고 지금 이 수업의 대상자가 그럼 누구냐 대상이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학생 꼭 해야 돼요. 초등 고학년 반드시 연결해 주셔야 돼요. 과학이라는 과목을 학습하고 있지만 실제로 과학을 하면서 다양한 어떤 글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수업을 리딩이라고 본다고 하면 리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다양한 어떤 지문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기가 배운 내용들을 접목하는 어떤 그 적용 과정일 거잖아요. 그래서 학년이 높아 단계가 높아 우선 무조건 넣으세요. 그런데 중등부는 반드시 연결시켜 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리고 초등 최상위반 사실 상위반 아이들한테 조금 더 다양한 과목의 형태의 학습들을 연결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외부에 타 모학원, 이제 어학원을 많이 다니시는 학부모님들이 저희 특강에 대해 관심이 많으세요. 스템 채널이라든지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평상시에 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평상시에 할 수 있게끔 커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초등 최상위반 컨셉을 내가 잡을 거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을 반드시 염두하셔서 넣으시고 2학기 때 세팅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 전단지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2학기 홍보를 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의 컨셉을 좀 잡아주시고 사실 교과 과정에서 배운 과학 내용이기 때문에요. 배경 지식을 자연스럽게 영어로 습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거잖아요. 용해라는 거 분명히 배웠는데 용해가 저건가 봐. 그쵸? 근데 소리로만 듣는 게 아니고 저희 프로그램 전부 다 시청각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이해를 돕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자연스러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영어적으로, 언어적으로도 확장시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휘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고요. 그럼 그렇게 늘어난 걸 가지고 또 뭐 해주시면 돼요?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참 자연스럽다라는 거고, 또 하나, 지금 대부분의 수업들이 이제 개정교과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참여형 형태의 수업이에요. 그렇죠? 그 학습을 이끌어가는 이유는 사실 학습자의 무엇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냐? 역량. 그렇죠? 창의 융합형 인재,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학습을 시켰을 때 융합형 사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 생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 이게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미 바꿨잖아요. 그러면 그게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면 안 되고 학원에서 하고 있는 수업도 당연히 연결이 돼야 돼요. 다른 곳들은 어떻게든 연결해 보려 하지만 우린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꼭 자부심을 가지고 기억해 주시고, 레귤러 수업들이 우리 그 그레이드 1, 2가 그것을 목적으로 교재를 담았고, 이 수업은 본격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접목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끌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이다. 그거는 단순히 실험을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아이가 배운 과학적 개념을 가지고 이해해서 그거를 적용시키고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완벽히 소화해서 표현하는 과정이 6대 영역을 채워나가는 과정으로 수업 구성이 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있으므로 이걸 부모님께 전달해 주시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업은 제가 이제 수업 방식 간단히 이렇게 적어 놓은 거잖아요. 이건 얼마든지 조금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언어로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실수는 최소 이제 90분 수업, 만약에 1회 한다라고 하면 90분이 안정적일 것 같고요. 60분 이외도 괜찮아요. 사실은 어떻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냐면 그 주제 하나를 가지고 2번 수업할 거다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하나의 주제를 2번에 나눠서 수업한다. 한 번에는 어렵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 학원에 월 1회 수업을 세팅할 거야 라고 하면 죄송해요. 주 1회 수업을 세팅할 거야. 그리고 그러면 월 4회잖아요. 그럼 주제를 몇 개 나가는 거예요? 2개만 나가는 거죠. 그쵸? 그리고 우리 애들은 사실은 단계는 높아. 굉장히 디스커션도 잘해. 그런 애들한테 주제가 3개 들어가도 4개 들어가도 사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단계별로 목적을 조금 달리 둬야 되기 때문에 주제를 2개 할 거야, 하나 할 거야 라는 건 클래스 특성을 토대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는 최소 2번의 수업으로 이어질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주제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건 저희가 권장 리스트를 드리긴 할 테지만 얼마든지 맞춰서 쓰시면 돼요. 그럼 저는 센터가 특정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연결하려고 할 때 어떻게 자료를 구성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식을 조금 안내 드릴게요. 이제 2가지 형태로 저희 원장님들께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전체 개념을 조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안내를 또 드릴게요. 그 수업 2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주제 하나당 첫 번째 수업과 2번째 수업이 있어요. 자, 그런데 수업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아이한테 이 주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려고 하면 무엇부터 시켜야 되지를 저희는 고민하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이 친구들이 이 수업을 잘 받아갈 것이냐 이렇게 고민하실 텐데, 첫 번째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건 메인 목적은 아이가 과학적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어떤 그 비가 오는 원리에 대해서 지금 개념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그룹 수업에서 저희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끌어내 주셔야 되는 것이 비가 왜 오는지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시키는 게 첫 번째 수업에서 완성돼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가 그 수업에서 첫 번째 수업에서 이해를 했다. 그리고 2번째 수업으로 들어올 때는 그것과 연결된 실험 수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되셨죠? 이게 큰 틀인 거거든요. 이 수업은. 그럼 앞쪽에 아이들한테 과학적 개념을 이해시키려고 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이거죠. 그렇죠? 과학적 개념을 이해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과학 설명을 영어로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 듣죠. 그쵸? 나 배웠다. 저거 학교에서 배웠다. 나 저거 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설명할 단어를 미리 준비하고 들어왔다면 강의를 들을 땐 훨씬 이해가 빠를 것이란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단에 보시면 단어를 먼저 프랩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자, 지금 초록 색깔은 선택사항으로 봐주시면 돼요. 제가 여기까지는 하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하시면 훨씬 좋아요라고 말씀만 드릴 수 있어요. 자, 단어를 아이들한테 레슨에서 배울 주요 단어들이 이미 정리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럼 그 단어를 아이가 준비할 수 있게 시간을 주시는 게 맞고 준비를 했다면 또 저희들은 뭘 하고 싶죠? 확인을 하고 싶죠. 그래서 테스트를 넣으셔도 돼요. 자, 그럼 테스트를 넣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개념이라는 거를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전달하고자 하냐 하면 결국은 너 과학 개념 이해했어?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갑자기 설명하지 않고 뭐부터 하죠? 자, 얘들아 이제 그 배경 지식을 끌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before video라는 그 용어 그대로를 제가 썼어요. 헷갈리지 않으시게. 그러면 디스커션 할 수 있는 주제가 이미 Q&A로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그 Q&A를 2개로 나눈 거예요. 이 비디오를 보기 전에 아이가 생각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아이가 비디오를 보고 그 다음 이해한 걸 끌어내야 되는 것, 이 2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습자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수업을 끝내고 나면 아이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만약에 이 과학 수업을 했는데 무엇이 완성되기를 바라세요? 저는 혹시 대답해 주실 분 계세요? 경험. 맞아요. 그 학습 과정 안에 경험이 일어나는 참 좋은 학습인데 부모님들이 영어학원을 보냈으니까 기대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영어학원에서. 그러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엄마가 저렇게 수업하고 와, 영어로 저걸 다 얘기하면 우리 애기 정말 기특하다. 그쵸? 너무 기특하다. 학원 잘 보냈다. 그럼 그걸 또 보여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거를 이끌어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과정을 이제 좀 포장하면 디스커션, 디베이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말로는 디스커션, 디베이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줬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저 before video예요. 퀘스천을 봤어요. 이거를 짚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냥 안 보거나 내가 일방향적으로 진도를 나가서 프랩 수업을 시켜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고 올 거냐면 선생님 질문할 거거든요. 자, 물질이라는 게 뭐라 그랬지? 물질이 뭐야? 질문했어요. 어떤 아이가 대답을 했어요. 또는 못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질문을 하겠죠. 자, 물질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수업이 하나가 끝났어요. 이 과정은 이게 그냥 과학 시간이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모국어로 하는. 근데 그게 아니고 영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국말로 알고 있어도 영어로 대답해보고 싶은데 나한테 뭐가 부족했어요? 준비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 준비 시간을 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그게 before video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아이가 강의 레슨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이제 그걸 가지고 2번째 뭐냐 하면 들으며 이해하기, 그 다음에 워크시트 제작 시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저기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 오타를 냈습니다. 여기를 before로 바꿔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워크시트 제작 시라는 건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과정이에요. 아이가 강의를 듣고 있는데 가만히 듣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쵸? 아이가 집중하게 하고 싶고 그걸로 연습하게 하고 싶어. 이런 욕심이 생기신다면 저 초록색 박스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여기에서 이제 3번째. 플립러닝 중요한 거 아시죠? 그쵸?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면 완벽하게 내 것이에요. 자, 그 과정이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이 과정, before video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룹 수업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롤플레이가 가능하고, 만약에 우리 학원은 그룹 수업 아니고 나 이거 제가 이제 2가지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하나는 우리 학원 상황상 나는 그룹 수업을 개설할 수 없지만 얘를 정규에서 활용하고 싶어, 이 좋은 프로그램을.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으실 거라 그때 어떻게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것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룹 수업일 때는 지금 말씀드리는 과정 그대로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 이게 그룹이든 그룹이지 않든 롤플레이 할 수는 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해보고, 그쵸? 이거 자체인 거잖아요. 근데 친구가 있다면 그게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겠죠. 그게 롤플레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의 과정은 내가 본 과학 수업을 뭐 하기 전에, 개념 듣기 전에, 선생님이랑 그룹 수업 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를 얼만큼 잘 준비해서 들어왔냐가 본 수업이 얼마나 생기가 있냐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과정이 클래스 첫 번째를 할 때 아이에게 반드시 준비시켜 주셔야 되는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애프터 비디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 애프터 비디오라는 거는 아이들이 그 과학 개념에 대해서 스스로 준비해가지고 단어도 익히고 이제 그룹 수업을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갔어요. 그럼 두 번째 수업은 뭐가 돼요? 두 번째 수업은 그 실험 수업인 거잖아요. 이제 실제로 내가 배운 과학 개념을 적용해보는 본 수업이 있을 텐데, 그 수업을 하기 전에 어쨌든 선생님하고 무엇을 한 거예요? 개념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해야 돼요? 리마인드 할 시간이 필요하죠. 그게 애프터 비디오에서 퀘스천에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면 그 퀘스천을 뭐 해야 돼, 아이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해야겠죠. 뭘 시키실 거라면, 디스커션이라는 걸 시키실 거라면 준비를 시켜주셔야 한다. 이 파트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또한 워크시트를 이용해서 훈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룹 수업일 때 해당 파트들을 뭘 시켜줘요? 롤플레이. 그쵸? 주고받는 연습. 그 과정들이 있으면 좋고, 마지막으로 저희에게는 또 나만의 강의 노트, 프로젝트 크리에이터 있는 거 아시죠? 모든 단계에 열려 있는 것도 지금 아시죠? 자, 그럼 그걸 가지고 활용하세요. 아이 스스로 내 스스로 내가 만든 더빙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야. 예를 들면 친구랑 같이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그게 특별함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로젝트 크리에이터 이용해가지고 뭐 하면 되죠? 영상 안 만들어도 돼요. 이미지만 올려놔도 되잖아요. 그 이미지 타이틀에다가 내가 친구랑 같이 아나운서 돼가지고 주고받는 걸로 쭉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실수가 얼마냐, 이걸 과제로 뺄 거냐, 이런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이용하시는 툴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선생님과 함께 수업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발표를 해야 되겠죠. 또는 친구랑 그런 어떤 팀 프로젝트를 발표하거나 그 실험에 대한 리포트 발표를 한다라는 거예요. 쇼앤텔은. 되셨을까요? 이게 수업의 구성인 거예요. 그럼 이런 흐름을 주제 하나로 가져가는 건데,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우리 학원은 그룹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할 수는 없지만 활용할 수 있으세요. 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이제 센터, 저희 그 지경에서 저희는 이걸 따로 지금 그룹 수업으로 오픈하진 않았고, 한 달에 한 번 그 이제 과학 주제를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어떻게 진행하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저희가 오늘 모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단계별로 어떻게 확장시키고 체계적으로 전달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GR 단계에서는 그 아이들이 학습하는 시간에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여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쵸? 또는 내가 좀 더 시켜도 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욕심나는 친구들. 그치만 나는 수업은 개설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렇게 박스로 되어져 있는 이 과정들이 앞서 제가 설명드린 그 각각각의 그 네모 박스예요. 그거를 1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시간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저희 아이들이 이제 60분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60분 수업할 때 20분 안에, 지금 그룹 수업할 때 40분 그룹 수업하고 20분 인딥 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냥 레귤러 수업하시는 경우에는 30분 정도 하고 30분 확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20분 하고 10분이 남았어. 그때 뭐 시키지? 고민하시지 마시고 얘를 연결해서 시키시는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나눠서 관리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사실은 좀 받았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적용해 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은 과정으로 이제 보캐블러리를 받고 월요일날, 그 다음에 수요일날 오면 그 관련 테스트를 봐요. 10분 그 시간에, 해당 시간에. 그리고 비디오를 보고 그 다음 디스커션 주제를 정리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스스로
저희 지금 직영센터들은 그룹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롤플레이가 사실은 가능해요. 둘이 짝꿍을 지어줘서.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그냥 레귤러야. 그러면 뭐 하시면 된다고 했냐면 나강로에서 녹음해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그 수업이 주제 하나당 2번 정도 그룹 수업, 이제 아이들과 함께하는 인터랙션 수업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본 수업을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뺐어요. 정규 수업 하나를 부모님들께 다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전달하고 했지만 이거를 목요일에 한번 진행해 주신다든지 연결해서 그룹 수업으로 해주면 훨씬 좋기도 할 거다. 그래서 이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워크시트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과정으로 구성한 이제 시간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기존에 이제 지금 이 보시는 클래스 플로우는 이 스템 채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뉴얼 토대로 완성된 거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데이 1에서 개념을 잡고 데이 2 수업에서는 그걸 적용하는 실험과 발표를 한다라는 큰 그림은 이제 정리가 되셨죠? 자, 단계마다 권장하는 그 과학 컨텐츠들을 분리해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토대로 수업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할 때 지금 구두로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을 하나씩 이미지랑 좀 연결시켜보고 안내를 드릴게요. 개념 설명하는 비디오 레슨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어 리스트가 이미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before 비디오, 그 다음에 after 비디오라고 얘기했던 것이 실제로는 디스커션 퀘스천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퀘스천은 비디오 보기 전에 하는 게 좋아. 그 다음에 이 퀘스천은 비디오 보고 나서 하는 게 좋아를 여기서 자체적으로 구분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할 때 그거를 나눠서 진행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학습하면서 저 영상 안에서 나왔었던 다뤘던 그 내용들이 PDF 파일로 이렇게 제공이 돼요. 자,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또 다른 지문을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과정이 일종의 리딩 수업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가 리딩 수업의 개념을 어떻게 잡냐? 스킬을 적용하는 걸로 잡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쵸? 근데 새로운 지문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그거를 완성해 나간다라고 하면 얘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토대로 사실 아이들이 혼자 학습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이 내용 읽고 그 다음에 저렇게 혼자 워크시트 풀고 우리가 확인해 주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정 안에서. 근데 그룹 수업으로 하면 훨씬 더 조금 좋은 게 있으니 한 번 정도는 그룹해도 좋겠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습을 확인할 때 조금 더 동기부여를 주고자 하는 어떤 재미 요소, 그래서 이제 퀴즈라는 거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게끔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데이 2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실험해보고 적용해보고 쇼앤텔을 하는 거다. 이 과정까지를 다 모두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고, 강사용도 학생용도 동일한 페이지를 봐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한 번 더 볼게요. 자, 지금 각각 설명드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자, 선생님이 이제 사실은 개념 설명을 막 해주고 있을 거고 아이들은 뭐 하고 있죠? 가만히 듣고 있죠. 자, 근데 궁금하시잖아요. 이해했어, 안 했어? 그쵸? 들었어. 중요한 거 짚었어, 안 짚었어? 자, 그거를 어디서 가져오시는 거냐면 before 비디오의 퀘스천 정리되어져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오른쪽은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그 초록색 박스 그 선택사항이라고 했었던 그거예요. 저희가 디자인된 엑셀 파일 제공할 거예요. 그럼 그걸 카피 페이스트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그 주제에 필요한 이제 중요한 뭐 단어들이나 표현들을 개념적으로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블랭크 쳐서 아이가 들을 때 가만히 듣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적으면서. 그럼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앞단에 제가 뭘 선행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단어를 또 확인해 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순서가 단어부터, 그리고 나서 비디오 레슨,
근데 가만히 듣지 않게. 비디오 레슨 2번 듣게 해주셔야 돼요. 한 번은 그냥 듣게. 그래서 내가 얼만큼 이해했는지, 그 포인트를 잘 잡을 수 있는지, 그 2번째 들으면서 뭐 할 수 있게, 정리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거는 정리로 끝나야 되는 페이지인가요? 아니죠. 얘를 가지고 내가 완벽하게 자꾸 대답해보는 거, 질문해보는 걸 연습해야 그 프로젝트 수업할 때 그 어떤 정말 이제 인터랙션이 일어나면서 대답하고 참여하고 이런 수업들이 일어나요.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식이냐면 선생님 혼자 신났어요. 대답 안 해. 그래서 알지? 갑자기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면서 자 이거지?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100% 그러실 거예요. 그 아이들도 되게 하고 싶은데 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분명히 오늘 와갖고 들었는데 이거 바로 대답하기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과제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수업할 때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충분히 이걸 연습한 아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용들 지금 여기서 제가 스스로 쓴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있는 거 그대로만 옮겼어요. 왜요? 엄마가 볼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놨고 그 다음에 그 단어를 학습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단어를 정리하실 수 있는 이 디자인된 엑셀 파일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미 프로그램에서 단어를 줬죠. 그죠? 근데 뭘로 줬죠? 영영풀이를 줬어. 친절하지 않아요. 그쵸? 그랬더니 아이들한테 어떤 현상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 친구들이 단어를 찾아야 됩니다. 그쵸? 그럼 단어를 찾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단어에 해당하는 한글 뜻만 알려고 해요. 그럼 definition join 그레이드 1부터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결 능력이 떨어지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센터가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실 때는 사실 위에 있는 단어들을 긁어서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옆단의 역할은 뭐냐 하면 대피 안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럼 자율권을 주실 거잖아요. 자, 모르는 단어 여기다가 네가 영어에 적고 한글 뜻 찾아가지고 적어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혼나니까 알고 있는 걸 적거나. 그렇죠? 정말 성실해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아이들한테 반드시 대피에서 알아야 되는 것들의 색깔 구분. 그래서 반드시 스스로 적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찾아볼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학습의 강도는 센터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옆 페이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이 대피 내용이 처음에 뭔지 몰랐지만 각각의 내용들을 연결해 봤더니 아 그래서 이 뜻인가? 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맞죠? 그렇게 한 원장님의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셨어요. 자, 그래서 첫날 그 영단어를 아이들한테 점검하라고 하는 건 이 시트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뭐 네이버든 구글이든 단어 뜻을 찾는 건 너무 빨리 끝날 거예요. 근데 그 10분 안에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이제 내 것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주실 수 있다. 10분에서 15분 정도가 걸릴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정리했는데 뭐 하고 싶으세요? 확인, 그쵸? 테스트 하고 싶어.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것 자체가 뭐가 되죠? 테스트지가 되죠. 테스트지에서는 얘는 안 봐도 돼요. 이건 개인 거고 이것까지 하라고 하면 애들이 정말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쵸? 개념에서 필요한 앞단의 기본 단어들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유형으로 만드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제 하나당 이렇게 구성이 되겠구나라고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커션 퀘스천은 뭐가 있는 거예요? 비포와 애프터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하고 또는 이거 그냥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룹 수업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냥 자체적으로 혼자 얘기가 해야 돼. 그러면 1번은 단어를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 2번은 뭐 하는 거예요? before 비디오를 하고 그 다음 다시 비디오를 보게 해요. 그리고 나서 애프터 비디오를 이제 정리하게 다시 들으면서 정리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됐으면 개념에 대한 건 사실은 이해해요. 이 퀘스천을 완성하다 보면 과학적 개념이 실제로는 다 완성이 될 텐데 이걸 가지고 뭐 해보는 게 가장 좋다? 많이 봐라 연습을 시켜야 되니까 그것을 이제 나만의 프로젝트 크리에이터를 이용해가지고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
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잘 전달이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 리딩 매터리얼이라는 거는 그 영상 안에서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제 던졌었던 질문, 그다음 거기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이게 그룹 수업에서는 얘를 가지고 아까 뭐 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수업으로 이제 끌어내면서 포인트를 잡고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선생님들께 사실 뭔가 이런 과목에 대한 수업을 준비하시라고 하면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저희의 장점은 사실 내가 과학 개념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선생님들 입장에선. 그렇죠? 여기 안에 전문 선생님이 계시니 이 흐름을 조금 익히시면 좋고 물론 이제 과학을 좀 잘하시는 분들은 개념 좀 전달할 때도 눈높이는 좀 다르실 수 있지만 여기 안에 이 과정들 그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워크시트를 거기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되잖아요. PDF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앤서를 저희가 그 자료실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매스하고 사이언스의 앤서가 지금 올라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는 그걸 미리 보시고 체크를 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그거 미리 다 출력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게 큰 이제 진행 과정들인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제가 잠깐 그 사이언스 지금 여기 말씀드린 저희 이 프로그램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처음 봤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이 프로그램? 들어가서 나 한 꼭지는 다 봤다. 다 보셨죠? 그죠? 그래서 많이 들어가셔서 활용하시는 걸로 아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목이 과학과 수학을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여기 위쪽이 과학 과목이 있고 이걸 누르시면 수학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수학 시간에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한 과정들은 여기 스탠더드를 누르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무엇으로 바꾸면 돼요? 해석해 보면 돼요. 그쵸? 해석해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저기 팁 하나 드릴까요? 요걸 누르면 돼요. 이렇게. 모르셨죠?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혹시나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싶으시면 1차 해보시고 그 다음 지금 교과과정에 배우는 수학 개념들이 사실 미국과는 좀 달라요. 과학도 사실 차이가 조금 많이 나요. 뭐 예를 들면은 분수를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이미 개념을 하면서 넘어오는데 저희 애들이 4학년 때 배우잖아요. 분수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4학년 애들은 킨더 2학년의 매스를 듣는 건 전혀 문제가 없지만 2학년 아이가 분수 파트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내 교과 과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으셔야 하고 과학도 마찬가지인 거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거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탠다드에 들어가면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한번 같이 볼게요. 얘를 누르면 그 해당 컨텐츠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넘어가는 게 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제목 보고 내가 Fall Season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그럼 클릭하면 바로 그 해당 페이지로 넘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수업 준비를 하는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수업을 준비하냐라는 거 다시 한번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아까 전에 보셨던 그 해당 워크시트,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자료를 잠깐 설명드리고 마이크를 좀 내려놓고 폴더 열어서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동영상 강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업할 때 저희 실제로 강사 선생님들 얘를 띄우고 시작하시겠죠. 그룹 수업할 때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 토대로 무엇을 예상할 수 있어요. 아이가 나 이거 배우는 거야 오늘.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디스커션 퀘스천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얘를 카피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걸 붙이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저희 지경 선생님한테 이거 저희는 이제 PPT까지 만들어서 하거든요. 그룹 수업할 때 더 재밌게 이제 띄어서 보이라고 저희 PPT도 디자인 해놨기 때문에 그랬더니 모든 걸 만드는 데는 1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 theme 하나 가지고 정리하는 데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업이 여러 개라는 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아이한테 완벽하게 표현하게 할 거냐를 처음에 목적을 두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레슨 개수를 늘려나가는 게 사실 의미가 있을 거예요. 나 혼자 과학 개념하고 애들은 뭐 디스커션 하나도 못해. 말도 하나도 못하는데 개념만 설명했어? 그러면 학교에서 과학 수업을 받죠, 차라리. 물론 영어 단어를 접하고 하는 건 좋은 건 맞지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조절하실 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들을 긁어서 이제 만든 게 아까 그 자료들입니다. 그러면 보캐블러리도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이렇게. 그리고 누르면 대피가 나오죠. 그래서 그 해당 파일들에 이 단어들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수업을 하실 때 선생님들은 이 자료를 띄우면서 하실 거지만 얘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출력하셔서 수업으로 연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누르면 읽어줘요. 좀 슬프죠? 기계가 읽어줘서. 자, 근데 예를 들면 아이가 혼자 학습하고 있는데 내가 다 읽어줄 순 없잖아요. 굉장히 편리한 툴입니다. 그래서 본 수업할 때 잘 읽어주세요. 되셨죠? 그래서 아이가 혼자 학습할 때도 이렇게 들으면서 따라할 수 있게 이 단어가 이거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인지하면서 읽을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가 두 번째 클래스를 수업할 때, 실험 수업할 때 활용하시는 페이지라고 봐주시면 돼요. 실험 파트만 영상에 들어가서 어떤 준비물 몇 분 걸릴 거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라는 매뉴얼이 있는 페이지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죠. 지금 이 퀴즈 게임, 이 부분 혹시 활용 많이 하세요? 자, 저는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해야 열려요. 가입을 해야 활용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전화를 주시면 안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꼭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저장을 해놓으면 계속 이제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참여하는 거냐. 참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그 레슨에 대한 퀴즈가 여기에 뜨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이 QR코드를 아이가 찍어서 참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언제 하시는 거냐면 수업이 끝날 때. 개념 수업이 끝났고 아이들한테 개념을 이제 다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재미있는 거. 내가 1등 할 거야. 고덕 겸둥이. 내가 1등 할 거야. 이렇게. 그죠? 제가 학생용으로 들어왔나 보다. ABC, ABC, ABC. 네. 정답은? 자, 아이고, 비디오 보기가 아니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고덕 겸등이 1등. 자, 체크해주세요. 1등 고덕 겸등이. 두 번째. 딱 5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고덕 겸등이. 네? 스타벅스 1만 원 상품권. 네. 고덕 겸등이. 오, 네. 자, 저 5번까지만 한다고 말씀드렸죠? 바이올렛.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1등 바이올렛입니다. 바이올렛 누구세요? 아, 한보라. 아, 보라 한보라. 네, 자, 스타벅스 1만 원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거 진행하면서 사실은 특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근데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무엇이 생겼냐면 승부욕. 그쵸? 아, 내가 할 거야. 사실 굳이 말이 필요 없다. 근데 그 분위기를 만드는 건 선생님이시니까 여기서 조금 더 그런 분위기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하지 않아도 참 재밌었다. 그쵸? 아이들한테 사실은 개념을 계속 여러 번 반복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었고, 엑시 티켓을 세팅해 놨어요. 그러면 얘는 언제 하시는 거예요? 나갈 때. 그쵸?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굳이 이 내용들을 이제 띄워두진 마시고 직접 그냥 보지 않고 질문하거나 이런 페이퍼들 해서 뽑아서 아이가 얘기하거나 하는 것도 재밌으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이 툴들을 이용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 저희 이제 그 스템 채널에 대한 그 과정들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아이들이 제가 이제 자료를 조금 보면서 갈게요. 그 교육 자료를 출력하실 때는 사실 이거는 이제 책으로 제공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준비하실 때 바인더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워크시트들과 함께 묶어두면 조금 더 이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좀 명확해지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그 DIY 할 때 내용들도 같이 출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선생님들의 일반적으로 진행하시는 티지가 여기 안에 있으니까 이거 활용하시면 되고, 세부안들을 사실 조금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룹 수업 하실 때 예를 들면 저희가 2회차 수업을 한다라고 했고, 그 내용들을 각각 그 이제 그 10분 안에, 그 다음에 뭐 20분 안에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 라고 해서 수업이 60분인 경우도 있고 90분이 있는 경우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선택적으로 노란 색깔의 시간을 합쳐보시면 지금 50분인 거죠. 그리고 엑스티켓까지 하고 나면은 60분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지금 다 이해되셨죠? 단어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슨 정리하고, 그 다음에 디스커션 훈련을 시켜요. 그럼 저는 이제 여기에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뭐냐 하면, 가장 효과적인 수업 방법은 본 수업을 들어오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걸 앞단에 먼저 하고 들어오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랬을 때 학습 효과가 훨씬 높을 거니까 아이들한테 그 과정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본 수업이 화요일이고 월수금에 오는 아이예요. 그럼 월요일날 뭘 해주셔야 돼요? 학원에서 이걸 하고 가면 더 좋겠죠. 내 눈앞에서 확인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더 관리가 좀 수월하실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매뉴얼들은 이제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토대로 한번 상세히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어제 사실 지경에서 이제 그 실험 수업이 있었어요. 그 2번 하는 수업 중에. 그래가지고 조금 갑자기 가서, 사실은 이자미 원장님 센터에서도 지금 스템 채널 하시는 센터 혹시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3군데. 아, 네. 그래서 원장님들 이제 현장 수업을 좀 스케치하고 싶었는데 저희도 지경에서 마침 어제 그 수업을 하는 상황이라 영상 보시면서 조금 이해를 도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업이 마무리가 됐고 사실 좀 그려지시죠? 애기들 굉장히 재밌어 하고, 그죠?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이 지금 첫 달에는 처음 할 때는 디스커션 준비를 잘 못해가지고 질문에 대한 대답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대본 이런 거 없죠. 질문지 없이 선생님이랑 같이 계속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 그거 좀 많이 훈련을 시킨 상태이기는 해요. 이 수업이 지금 대체로는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아까 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어차피 그레이드 1, 2의 주제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학원, 우리는 이 주제로 이번 달 할 거야 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시간 안 맞는 아이가 이 시간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고, 우선 그 훈련을 얼만큼 시켰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반응하는 것이 많이 다를 거다. 그 다음 실험은 무조건 재밌다. 말을 하든 하지 않든 두 번째 날 수업은 다 좋아하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뭔가 그 발표를 했잖아요. 그것 또한 난이도를 좀 달리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배운 내용이에요. 개념에 대해서도 들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1차적으로는 저희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1차 그걸 만들어줬거든요. 처음에. 그리고 나서 거기에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쓰는 것들을 비워놓고 그날 발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 나와가지고. 그쵸? 그래서 아이들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떤 아이는 당일 배운 걸 나와서 바로 발표하는 지금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욕심내는 친구들, 내가 외워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전 시간에 배웠던 전달의 주제 발표를 하게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나가는 시간이 필요하실 겁니다. 우선 뭐 지금 여기까지가 전체 스템 채널이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된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활용하실 수 있는 자료, 이제 자료실에 올라갈 자료만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조금 이따가 질문 같이 해주시고요. 제가 자료만 조금 먼저 찾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활용하실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 드릴게요. 지금 이제 관리계획표 아까 보셨었던 아이들 그 일정표 넣는 거는 이 자료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 내용, 이거는 사실 저희는 지금 뭐 그레이드 1뿐만 아니라 킨더 아이들 노출 컨텐츠 뭐 들으라고 다 여기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앞쪽에다가 교재 앞쪽에다가 붙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이제 보케블러리 하고 언더바 스튜던트 한 거는 애기들이 실제로 정리할 워크시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여기에 정답지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크해 주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이게 비어진 상태로 사용하실 거잖아요. 저는 샘플로 넣어드린 거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라고 그대로 올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애프터 비디오에 대한 퀘스천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 정리해 주시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아까 전에 이제 보셨던 이 내용들은 그룹 수업할 때 또는 테스트할 때 활용하는 그
워크시트거든요. 그래서 데피니션을 주고 아이한테 한 번 더 쓰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어디에서 한 번 더 연습하냐 하면 그 지금 왜 아까 전에 퀘스천들 있었잖아요. 얘를 PT에 그냥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서부터.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웜업 할 때, 클래스 수업할 때 띄워놓고 하나씩 이제 맞춰보는 거죠. 그러려면 연습하는 워크시트가 있어야 확인하고 자기들이 더 대답을 잘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단어, 그 다음에 디스커션 주제들 이제 원래 블랭크 쳐져 있었던 거, 그래서 이 연습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클래스 수업 때 하고 두 번째 실험으로 넘어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걸 잘 참여하게 하려고 아까 그 워크시트를 쓰게 한 거였어요. 그 롤플레이도 시켜보고. 그래서 그 과정들이 좀 첫 수업 하실 때 안정적으로 하시려면 주제 하나를 한 달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없어요? 네. 모든 주제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샘플링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파일을 드립니다. 네. 샘플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해내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근데 원장님들의 집단 지성으로 공유해 주시면 잘 정리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부분들은 이제 모든 컨텐츠들이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한글 긁어 와가지고 문제은행이나 족보닷컴이나 이런 데 갖고 와가지고 한글 작업해가지고 출력해서 시험 보고 채점해가지고 남기고 이런 게 익숙하잖아요. 그게 이제는 디지털로 전환하잖아요. 디지털로 전환되는 툴들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적기인 거는 특강이잖아요. 특강. 그쵸? 특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목들을 다 드린 거예요. 영어로 되어 있는 걸로. 영어로 되어 있는 국어가 없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 과학이 없어요. 사회가 없어요. 수학이 없어요. 뭐 없어요. 다 있죠.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멀티 배틀그라운드 있잖아요. 저희 공터그라운드. 그죠? 그게 아까 하셨던 그런 형태로도 아이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메인 학습에서는 지금 이쪽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퀴즈 하는 것처럼 저희 메인 학습에서는 아이들이 단계별로 단어를 하건 문장을 하건 했을 때 확인 학습을 왜 선생님한테만 받아야 돼요?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해도 되잖아요. 그쵸? 시간대만 저희가 정확하게 2시, 3시, 4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때 해당하는 단계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또는 없으면 혼자서는 좀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아이들이 조금 경쟁하면서 재미있게 단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가도 된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으로 해서 시간을 별도 배정하시라는 거거든요. 요 내용들은 특화 수업 형태로 해가지고 좋잖아요. 아이들도 재밌어하고 타임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앞쪽에서 대경지식, 그 다음에 두 번째 DIY 하고,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하고. 보여드렸던 이러한 자료들은 아까 엑셀로 되어 있는 거 아이들이 강의만 듣고 있지 않잖아요. 오늘의 학습 주안점 선생님이랑 같이 리뷰할 거고, 그 다음에 강의 들으면서 블랭크 하잖아요. 그게 이제 보기 영역에 대한 아이들의 훈련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청각 자료를 봤을 때 가만히 멍하니 듣고 있는 아이들만 있을 거고, 우리 친구들처럼 단어 모르는 거 다른 색깔로 색칠하고 데피니션 찾아보고, 그리고 들리는 거에 핵심 내용들 브레인스토밍하고 이런 것들을 루틴화 하시라는 게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말씀드렸던 지식 전달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방금 소개해드리는 이런 툴들로 학습 촉진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면 매니지먼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